아니 그렇게 만드는데 너무 배려는데 그래서 이게 저거가 이게 쇼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더 혼자 그래 나오잖아. 레이저 말고 저 뒤에 저기다 컴퓨터 이 내가 여기서 주는데. 아 여기서 먼저 해. 예.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행사를 이제 사실 기획했었는데 갑자기 스탠스틸 걸리면서 일주일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양계 수의사 길을 오면서 우리 사실 산란계 쪽에 관련돼서 너무나 아픈 기억을 저 인생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 살충제 계란 사태가 다 났을 때 저는 수의사도 정환하려고 했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도 당했었습니다. 1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인증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138농가 정도까지 친환경 인증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농장의 70 내지 80% 정도를 법으로 본다 그러면 인증을 다 취소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다음 저도 2013년도 12년도 이렇게 보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찐득에 대한 관련돼서 방제는 살충제를 써야 된다,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등등.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근데 사실 이제 인증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후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큰 문제 없이 살충제를 한 번만 치면 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먼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정부한테 건의도 하고 저희가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희 농가들한테 수업 시기에 한 4번 정도의 첫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험하니까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2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5%, 20% 저희 100농가 중에 15농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조심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계란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충계란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138농가 중에 6농가 정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저를 고소한 게 이제 우리 와구프리 동부한농 그때 당시 동부한농에서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게 그 와구프리를 못 쓰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법정에 몇 번 나오고 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살충제란 사태가 터지기 며칠 전에 저는 이제 따뜻한 바다로 가서 차라리 이제 강아지나 만지고 원년의 수의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적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고 바로 다음 날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KBS 기자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억울했던 걸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취재를 하시고 우리가 20분짜리인가 25분짜리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수년 동안 저희가 한 6년 이상을 찐득이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방법들을 찾고요.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하고, 이게 단순하게 대체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2017년도에 살충제사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기 우리 저 양계 쪽에 관련된 어떤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선언한 게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래서 바꿨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그런 살충제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런 계란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왠지 모르게 우리가 산란계 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아직은 걸쳐 있다. 그래서 감히 저희들이 저희 인증 농가 중에 저희들이 10%라고 하면서 저희 인증 농가 중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해서 정말 살충제가 없이 정말 안전한 계란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들을 오늘은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아니 괜찮죠? 제가 그냥 말하는 것도. 그래서 감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감히 오늘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뭐냐, 다 계란이라는 말보다 식품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농심의 신춘호 회장님이나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라면 하면 어땠죠? 1,000원짜리 밑에 싼 우리 일반 음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분과 그 다음에 우리 맛짬뽕, 짜왕, 우리 진짬뽕 하면서 이 짜왕이 2,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사실은 명품물에 대한 처음으로 국민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프리미엄, 명품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식품도 사실 명품만 잘 팔린다 라는 부분을 하고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자,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라면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싼 간단하게 먹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식품으로 제대로 명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요게라면, 미식가들 의기투합에서 만든 라면, 또는 이제 우리 마라 우육면,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또 많은 게 뭐냐면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만들면 명품이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알죠. 계란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열심히 만드는데 어째보면 계란이 우리 그때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기 전, 우리 AI가 터졌을 때 30% 딱 묻었을 때 계란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정말 풍기현상 이런 것만 하고 했지, 이 계란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저희들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저희들은 뭘 하냐면 아직 이것만 생각하십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걸 좋아해. 안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자존감을 하면서 명품에 대한 백이라든가 자기를 위한 소비 부분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은 뭔가를 좀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맨날 계란에 뭘 넣는 계란, 기능성 계란, 아직도 어제 보면 우리 마트에 가보면 대한민국만큼 계란의 종류가 브랜드가 많은 데는 없습니다. 일본에 가도 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브랜드에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최근에 와인에 푹 빠진 남자입니다. 와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는 부분이 와인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자, 이거 혹시 아십니까? 1000만 병 팔린 우리 마트에 가면 파는 1000만 병 팔린 국민 와인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기억하시나요? 4,900원입니다. 오, 이게 굉장히 싸죠? 맛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조금 와인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한다면 저희들이 꿈의 와인이라고는 5대 섞입니다. 5대 섞고 한 병에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이거 혹시 아세요? 페투리스라고 요거는 여기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하나님이 믿으시는 베드로가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을 먹으면 천국 간답니다. 아니 한번 꼭 한번 드셔보세요. 600만 원 합니다. 자, 이거 혹시 아세요? 로마네 공식입니다. 와인을 하시면 이거는 넘사벽입니다. 이게 1945년산이 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새 유통되는 거 보면 한 3,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어떤 그 탤런트가 이거 깨먹으려다가 아주 혼난 그런 동영상도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와인 포도 1kg이 와인 한 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포도 1kg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와인을 만드는 포도 1kg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아무리 비싸봐야 2,000원,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 와인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것도 뭐 포도가 뭐 30kg, 40kg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1kg만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국민와인은 4,900원을 받는데 얘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하라고 합니다. 때로하라는 뭐냐면 이 와인을 만드는 장소, 실제 우리 그런 이 포도를 만드는 적기, 기후, 토양 등등 이 포도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때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가지치기 한쪽으로 가지가 우리나라 포도는 약 사방팔방 가는데 가지치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해서 포도의 수확 부분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와인메이커 유명합니다. 어디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만든 와인은 보통 이 사람이 와서 컨설팅을 했다 하면 2배, 3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와인메이커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프랑스 와인, 지금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와인이 프랑스 와인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탈리아 가짜 와인 사동. 우리 사시가야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요 최근에도 가짜 와인 사동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는 넘사벽입니다. 왜? AOC라고 그래갖고 인정을 해서 지역 우리 국산 한번 하듯이 얘네들은 인정 체제를 굳건하게 해서 감히 가짜가 옆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우리가 똑같은 포도 1kg을 가지고 이게 몇 배 장사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의 시장에 대해서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계란학과, 자, 나는 계란학과 10분의 1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저하고 맨동장을 이렇게 가신 분 있지만 저는 맨 먼저 보는 게 사료의 양을 봅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사료의 섭취량 자체, 하루에 구매하는 부분이 계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20 내지 30%가 농장이 별로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사실 저희는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알고 있고요. 또 요즘은 산란계는 완전히 그 10년 전, 20년 전하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란계를 제한두기를 한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산란계는 풀이 자유롭게 구매하는 거였지 105g을 주니 110g을 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계란을 생산하는 것과는 아까
4,900원짜리와 100만원짜리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도 1kg이 1,000원 하듯이 계란은 또 마찬가지로 생산원가는 아무리 차이 나봐야 10원을 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명품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제일 먼저 스마트팜이나 깨끗한 사유환경 쪽을 우리가 때로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과 여기 저기 기자분들 꼭 제가 꼭 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우리 양계에 가장 취약한 거나 가장 위크니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소비자한테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있죠. 뭐예요? 맨날 텔레비전 나오면 공장식, 케이지 어떻고, 그죠? 사실 그런 것부터 보이고 왜 죽는 것만 보여서. 그 예전에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미개인이었나요? 왜 아파트와 개인주택의 차이라 보고 이런 거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자, 우리는 뭐 맨날 텔레비전 나오면 저 푸른 초로에 닭 몇 마리 뛰어놀고 소 한 마리 있고 하얀 집 짓고, 야, 뭐 그런 거 갖고 유기가 어떻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일본 계란을 찾는다면서요. 일본 계란이 최고래요. 근데 우리들끼리 하는 거 일본 계란이 과연 최고일까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환경이 오늘도 우리는 지금 요새 미세먼지가 어떻게 하면 주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뭐죠? 중국이 우리 코로나 한다고 중국이 안 움직이고 우리 공장이 좀 멈추고 하니까 이 푸른하늘이 벌써 본 지가 얼마나 오래 일어나는 보기가 어려워요. 저 가끔씩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하늘을 보고 감탄해요. 와, 언제 우리 하늘이 이렇게 파랬나? 할 정도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고. 자, 근데 대부분이 밖에다가 차를 놔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하루만 지나면 차가 어떻습니까? 먼지에 미세먼지에 이거는 완전 뭐 차를 세차를 반환만 못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닭을 풀어놓고 키운다? 과연 이게 안전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 자, 우리 요즘에 애기 키우는 신혼부부들의 1번 필요한 게 뭐죠? 집에다가 1번 첫 번째로 갖다 놓는 게 뭐예요? 옛날엔 가습기였어요. 요즘 뭡니까? 공기청정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부 공기가 이렇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 축산에 대한 부분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안전한 계란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팜의 가장 1번이 뭐냐? 외부의 공기를 정화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최고로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000마리 밭에다 꺼내면 우리 닭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그죠? 요산이죠, 요산. 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아모니아까지 이산화탄소 방방방방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물만 조금만 묻어도 똥닭 된다고 하면서 그닥 우리가 닭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라는 영양소 부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 축산의 발전 방향은 스마트팜입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언론이나 우리 밖에서는 일본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하려면 결국 뭐냐면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일대로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저희가 하림을 자연스러워 만든 느낀 거예요. 왜 우리들 스스로가 예전하고 다릅니다라는 걸 소비자한테 어필을 하려면, 찐득이가 문제가 됐다면 최소한 찐득이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하는 찐득이가 싫어하는 목걸이를 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로마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고 뭐하고 할 때 아로마 치료법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닭은 정말로 사람보다 제일 취약한 게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에 우리 진드기가 언제 괴롭힙니까? 밤이에요, 밤. 근데 밤에는 불 끄고 가면
우리 농장주분들도 불 끄고 가면 끝이죠. 근데 과연 밤에 얘들이 편안하게 자는지 한번 보세요. 찐득에 있는 농장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염책이 우선 농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아주 그냥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하고 비명 지르고 얘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온 계란이 과연 그 다음 아침부터 오전에 계란 났는데 밤새도록 괴롭힘 당하고 했는데 그 계란이 과연 우리가 순수한 계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산란계 사료에는 그런 아로마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료에 대한 개발 부분도 사실 필요하고, 그런 사료로 먹은 우리가 계란을 정말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는 순수한 계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방역위생 관리 부분이 굉장히 오죽하면 정부가 방역위생 관리업뿐만이 아니라 사양관리업까지 법에서 지금 추진해서 나와서 우리 양축가님들은 물하고 사료만 먹이래요. 그래서 모든 관리 부분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답니다.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그 사람들은 뭐 잘하는 사람, 과연 그만큼 훈련되고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부분들은 뭐냐면 각자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명품 계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첫 걸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부분이 아니고 아직 친환경축산연구소라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2017년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뭐냐, 우리 기동민 의원 이때라는 사주명 사태가 터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또 기존 살충제에 따라서 더 화나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뭐냐, 저 엊그저께 12일 날 충격적인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수의사 처방전 안에 플루라라노 액젓가 수의사 처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농약 성분의 살충제인데 여기 용감한 어느 수의사분이 처방을 해서 농약에다가 쓰게 할까요? 저는 아마 저한테 수억 원을 준다고 저는 거기다 처방을 못 할 겁니다. 왜? 가게 특성상 만약이라도 그게 계란에 문제가 되고 소비자가 안다면 그걸 쓰게 한 놈이 누구누구 원장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예전에 와구프리를 쓸 때 어땠습니까? 동물의약품으로 등록된 정식 제품이었어요. 단 성분이 농약이에요. 근데 소비자는 그걸 쓰는 걸 용납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 선진국은 너 어디서 그러면 조그만 이 배나무 조그만 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희도 늦었습니다. 우리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선진국에서는 방역, 소독, 그다음에 방제 관련된 것들을 이미 하고요. 자격증까지 따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그 피프로니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배워갔고요. 인체 유해 계란 생산 사회적으로 문제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쨌든 미국에 대한 부분 볼까요? 이제 RPM이라는 거를 적용하고요. 행동, 지금 어떤 해충이 우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 관리 및 3단계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7천여 개의 방역 서비스 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번 볼까요? 유럽은 친환경 이거 아까 바꾸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회원분들도 저희가 빨리 올해 안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산란계 농가, 무항생제 있는 농가들 다 법을 잘 못 지키고 계세요. 올해 잘못하면 또 하나의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왜? 방역생관리업과 계약을 의무화했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 방역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화가 돼 있고 내년에 2023년도에는 5만 수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오늘 여기 왔다 가셔도 제일 좋은 거 질병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법적인 주의사항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전문 관리 업체와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계약이 안 돼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아요. 왜 중요하냐? 지금 어쨌든 저희 지금 이 털검사 부분 저희도 지금 잘못하면 우리 행정청에서 또 저희한테 또 찐발을 또 내릴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률이 너무 낮아요. 왜? 검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정부에서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플루라노 이 부분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증업체하고 되면서 뭐냐면 이제 민사소송이 걸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알아야 돼요. 솔직한 말로 에이 하면서 그냥 맡겼다. 검사할게요. 검사해봐 하고 나오면 바로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부분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 검사를 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자, 지금 산란계 중에 예전에 우리 120농가가 인증서를 반납했어요. 다시 못합니다. 왜죠? 일단 0.075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기존의 KG 부분에서는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특히 여기서 인증 취소되면 1년 뒤면 됐지. 근데 KG를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히 인증 취소당하면 사실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법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난 법 없이 살 수 있어. 저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을 알아듣고 나가면 수도 없이 많은 법에 걸립니다. 그죠? 우리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하는데 특별한 거 사람 없고 특별한 거 없어 우회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회전 그냥 신호 없이 그냥 우회전 해버리면 누가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저 씻고 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위반하는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증기관장은 박진드기 방제 대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가 계획된 걸 확인하고 전문업체가 뭘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 기관장님, 진드기 전문가세요? 아니요. 이래요. 어떻게 승인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법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피해는 누가 받는데? 농가가 받아요. 근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이제 관리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받아요? 소비자예요. 농가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편은 정부는 저희 편이 아니에요. 소비자 편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어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방제하는 업체들이 큰일 나요. 자, 2017년도 살충제 계란 사태가 누가 일으켰죠? 방제업체가 일으켰어요. 서로 효과 있게 있는 제품을 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방제업체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업체한테 맡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방제가 어떤 방제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제하는 약품이나 모든 방법들이 법에 맞고 친환경적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청소하고 방제하는 업체에 여러분 계약을 하면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차라리 저도 인증기관을 우리 같이 공유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왜? 저도 당했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을 인증서 교부 시 인증서를 교부할 때 방제를 위한 자재는 사전에 인증기관장에게 그 적합성을 확인받고 사용하도록 하고 근거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까지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제품에 대해서 그게 안전성이 확보된 거면 오케이 라고 했는데 모르고 지나가서 인증서를 그냥 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인증기관장이 다 승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송 걸리는 거예요. 농장과 업체와 인증기관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소통이 원활한 전문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품란을 제한을 합니다. 사실 이거 하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뭐냐면 저는 93년도에 양계 수의사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2008년도에 우리 지금 바꾸기에 자연실, 할인 자연실로 디자인하고 같이 만들고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임원영 사장님께서 15분 브리핑하고 할인 바꿔보자 라고 해서 그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을 쭉 해오고 그 공로로 산업포장 우리 분장까지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쪽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살충제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다시 또 연구를 하라는 엄명을 받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신들기에 관련돼서는 전 세계에 저희 팀이 저와 같이 한 연구팀이 사실 새로운 것들을 다 밝혀내고 지금 내일 가그마케의 마지막 충남 제거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라 되는 거 등등 저희들이 찐득에 관련돼서는 멀리 가서 외국 가서 안 되는 거 보지 마세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저희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안전한 계란을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한 사무 운해 창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맨날 저희는 아까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어떻게 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 나라가 이렇게 하고 저희 나라가 최고입니다 라는 부분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기술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증 부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주고 우리 양기업계를 이끌 우리 젊은 수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깨끗한 그런 소싱에서 우리가 안전한 우리 성산물이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자 말씀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럽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했으니까 농장분들은 따라오세요. 농장분들은 농장분이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패밀리입니다. 클럽입니다. 클럽.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가 공범들입니다. 어떤 공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계란을 만드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저희 기자분들이 그 공범들에 대해서 취재를 잘 해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리아 스페셜 포트리 매니지먼트 영어로 쓴다면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명품 크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계란도 명품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표성을 갖고 저희가 하려는 명품을 어떻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름한 게 한국친환경축산연구소라는 부분을 저 이름을 걸고 이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후배님들, 후배 수의사분들, 수의사가 7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가 있던 네오바이오를 함식규, 우리 방역위생 쪽에 하는 1위 업체와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함식규 닥터라는 우리가 기술과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방역 쪽에서는 세스코보다 더 훌륭한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증기관이 여러 또 우리 친환경축산연구소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연구소,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찐득이 전문 연구소를 우리가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같이 하고요.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한 10% 여러분들 농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같이 방역 관리 우수 인증 농가들을 우리가 체계를 만드는 농가들을 합류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그런 정보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이 제공된 걸 같이 저희들 모두의 힘으로 우리 방역체계 우수 인증 계란 여기 보이시면 백스에그라는 그런 브랜드 상품 부분을 저희 인증 마크를 받으신 농가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는 것은 크림존이라 해서 세이프존이나 크림존에서 마트에 저희들만의 그런 공간 부분들을 제공하게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계 전문 수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분 이렇게 해서 왜 이분들 수의사들이 왜 필요하느냐? 법에서 이 수의사 역할이 뭐냐면 아까 질병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갖춰야 되고요. 근데 질병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 사실 법은 웃겨요. 사실은 질병 예방 농장을 하려면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갖추시고 신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농가들은 동물의학분야제나 기록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법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보시면 예방 백신, 구충제, 치료용으로 하는 동물약품 모든 거, 그 다음에 닭진드기 관련된 거, 휴약기간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증농가들 이 문서 다 주는 줄 아세요? 다 안 줍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채찍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한민국 10% 농장만큼은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저기 계신 원장님들이 다 해드립니다. 필요한 부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나 개선 대책을 세워서 이행하여야 된다. 또 오기죠. 나는 몰랐어, 안 했어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법을 또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행하고 개선 대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시행했어야지. 왜 안 했어?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처벌받으면 다음에 또 처벌받습니다. 이행을 안 해서. 이게 법이에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법을 모를 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을 아니까 법이 이게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징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수의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 방역위생관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찐득이에 관련된 방제 부분인데 지금까지 찐득이 방제를 못하는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유. 충난 제거 때문에요. 근데 충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열풍을 하는 거라든가 뭐 다른 방법, 아예 무슨 기계 유화제 같은 거, 기름을 갖다가 해서 질식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고 사실은 제대로 충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 제재를 찾았어요. 사실 개발했다고 보다는 찾았고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그걸 닥친들이 충난 제거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그걸 특허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난 제거제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 효능에 대해서는 검증을 이미 받았고 정식적으로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방역위생관리 전문업체인 저희 39 닥터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뢰 설치법.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규조토, 시리카 막 뿌려대거든요. 근데 걔들이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성이 생겼대요. 아니 시리카가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찐득이가 갑자기 벼룩처럼 뛰어다닙니까? 파리처럼 날아다닙니까? 찐득이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시리카의 용도가 왜 만들었냐? 시리카는 적은 숫자의 찐득이가 살아남아서 밖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그 찐득이가 죽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리카의 주목적은 살충제 대체제로 해서 죽이는 그런 용도의 시리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다시 꺼내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시리카에 대한 용도 부분은 굳이 그걸로 할 방법을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카가 지금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뢰 설치법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시리카 부분도 기술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든지 저희가 잘 아는 지인이 그 뇌경색,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왔는데 일주일만 퇴원했어요. 멀쩡하게 돌아다니세요. 왜 그럴까요? 남들 아니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반신부수가 된다든가 좀 힘들죠. 그게 뭐예요? 골든타임이요. 골든타임이 안에 병원에 가서 처리를 받으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찐득이가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찐득이 우리가 말하는 초기 단계에서 잘만 대처하면 찐득이는 그저 있던 듯이 없듯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가 딱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3년 동안 방제를 해보지만 저희가 앞으로 보여줄 3단계 이상 되는 농가는 정부에서 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지만 절대로 진드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3단계 유입니다. 근데 그런 농가가 여러분하고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진드기는 구제하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그대로만 유지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제재가 아닌 이런, 자, 우리 살충제로 찐득이가 방제가 안 됐는데 살충제 대체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대체제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거 등등 이런 관련된 특허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와 우리가 여러분은 곁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했듯이 저희 인증기관은 이런 우리 하인 또는 유기농 닭고기 등등 이런 우리가 축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인증기관이 우리가
이경자 기관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열심히 가서 그또 닭에 또 낙정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낙정벌레 오늘 실험한다고 우리 연구소장 뭐 달려가서 지금 낙정벌레 지금 잡고 계신데 그 연구소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 연구소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말로 여기 계시는 농가분들 자랑스러운 농가예요. 그냥 여기 오라고 그래. 아까 저도 악사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지만 여기 계시는 농가분들이 결국 뭐냐면 저희들의 희망이에요. 정말로 진드기가 혹시 진드기 아주 징절면을 많게 진드기 군락이 제 이 손만큼 있는 거를 겪어보셨나요?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겪어보셨나요? 없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렇게 그 농장 분들을 저희가 계속 작년에 3단계 예상되는 농장을 올해 또 방제를 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면 그 농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뭐냐면 그 농장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오늘 계시는 여러분들을 상을 주고 알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잘합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농가는 무항생 인증을 기본적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강형위생 관련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진드기 포인트가 2포인트 미만 하는 그런 방역체제 우수 농가들로 선정해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인증표와 인증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바로 우리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스마트 양계 우리 유 대표님이 저한테 했어요. 어떤 인증서를 말합니까? 라고 하는데 민간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 알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는 국가의 인증을 받은 의무 인증이 없는 농가는 이 인증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증에 플러스에 그다음에 우리 방역위생 관료를 받는 그 계약 부분과 거기에 우리 친환경출산연구소에서 포인트 진드기 2포인트 미만의 농가한테 자랑스럽게 드리는 거고요. 인증펜은 번호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우리가 농가들한테 가서 진드기가 어느 정도 너무 포인트가 올라가 있으면 일단은 인증펜은 철수를 하고요.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되면 다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인증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나머지 계신 분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계란을 명품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우리가 계란을 단순하게 일반적인 그런 계란이 아니라 우리가 명품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수의사, 전문 수의사와 우리 관리업자, 찐득이 연구소, 그다음에 모든 부분 같이 해서 국민한테 사랑받는 우리 사랑의 산업으로 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자 역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계신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찐득이 피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피해를 우리가 너무 쉽게만 생각을 하고 찐득이가 사실은 피해를 주는 것들 인전 농가에 단순하게 우리가 기피사료나 기피제만 투여해도 갑자기 한 3 내지 4%의 산란율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규정 반대법입니다. 저희도 2017년도에 펴지고 나서 18, 19년도 우리가 국가 과제를 할 때 저희도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완벽해, 잘 될 거야 했는데 원펀치, 투펀치 실패를 했어요. 여기 우리 조인에 이제 계신 분도 있지만 저희도 안하면서도 실패하고 실패 많았어요. 그래서 지지를 못한다 소리도 듣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자만한 거예요.
찐득이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찐득이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논문을 찾고 뭘 해도 뭐냐면 찐득이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잘하는 박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 아까 제대로 된 그 대신에 뭐냐면 아직도 농장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열풍 만들법이 최고야. 그다음에 뭐 유화제 기름 갖다가 뿌리는 게 최고야. 뭐가 최고야? 다 최고야죠. 찐득이를 정확하게 죽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찐득이를 가장 최고적으로 가장 전략하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농장에 간다. 찐득이를 손으로 잡는다, 누른다, 끝. 그죠? 찐득이 못 죽입니까? 찐득이를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은 걸 컨트롤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 컨트롤에 못하는 원인이 우리는 어디서 찾았냐면 찐득이가 많다 죽이자만 했지 찐득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거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 오늘 치고 내일 치고 모레 치고 연속 3일도 쳐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나름대로 나는 찐득이에 관련돼서 전문가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니까 뭐냐면 순난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열풍으로 썼어요. 근데 열풍으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농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일단 기구가 상하고 문제가 있는데 더 큰 일은 예전에 한 10년 이상 된 농가는 예전에 떡져 있던 농약들이 녹아내려 하면서 농약이 친 적이 없는데 난리가 났어요. 와, 그러면 저희 인근 농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이리 뛰고 저기 저 센터장 어디 갔어요? 센터장. 우리 센터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농가가 억울하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국가행정청에서는 제일 미운 놈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인정 시스템이에요. 뭘 변호해요? 나오면 무조건 처벌해야지. 왜?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오면 그걸 검사를 해서 못 건져냈으면 누구한테 가요?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 왜 그 다음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이 비정형 실리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어떤 분은 그래요. 정형 실리카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소수성 실리카는 뭐 등등 하면서 뭐냐면 비정형 실리카가 뭐냐면 우리 보면 자동차 우리 촛불 영화 보면 자동차 바퀴 터뜨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 공공치에도 보면 이렇게 뭐 탁 던지면 표창 같은 거 탁 만들어 놓잖아요. 찐득이는 이 실리카의 역할이 뭐냐면 찐득이는 우리가 실리카를 싹 발라놓으면 실리카 표면을 보면 뭐냐면 연도나루 같은 유리날이 촥촥촥 이렇게 나와 있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찐득이는 등은 어떤 놈도 뚫을 수 없어요. 만약에 찐득이 모양을 가지고 전차를 만들면 와 천하무적일 거예요. 왜? 이 등에 있는 이거는 물로 쏘고 뭘 쏘도 딱 튕겨나가고요. 찐득이 이렇게 충남 지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든 데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을 아주 고압으로 팍 쏘면 그게 뚫리지만 개 입장에서 보면 그 압력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압력으로는 뚫을 수가 없는 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약한 부분이 뭐냐? 다리에 있는 안쪽에. 그리고 찐득이는 이거밖에 못 가요. 뛰거나 날질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탁탁 쳐서 죽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실리카를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찐득이는 뇌가 없지 않아요. 사람보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가다가 안전한 길을 발견했어요. 뒤에 누가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죠. 그죠? 근데 위급할 때 우리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전화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로 내야 되는데 야 거기 위험해 라고 한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래 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근데 찐득이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뭐로? 페로몬.
그래서 실리카가 힘이 없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한두 명 살아서 그 길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모든 종족들이 다 고기를 따라와서 가서 탁 물고 종족을 번식을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온 전시에 하얗게 칠해져 있어도 실리카가 실패했던 원인은 양이 많고 살아남아서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놈한테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야, 우리 농장 깨끗해. 나 그런 줄 알았어. 청소 열심히 하고 소독 열심히 해서 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새로 발견한 모니터링법으로 딱 비추고 어디 가서 비치니까 뭐가 문제냐? 충난이 있어요. 충난. 우리 공룡 우리 예전에 보면 공룡 우리 나오는 거 있죠? 공룡 나오는 영화 그죠? 그 공룡 어디서 만들었어요? 저 북극이 우리 잘 어디 갑니까? 악용류 둘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응? 북극에는 어떤 알이 발견되면서 거기서 알이 부화됐잖아요.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찐득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청소 언제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농장에 닭을 빼고 소독 청소는 언제 하시죠? 요번에 너무 힘들었어. 이따 닭 빼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자 입춘날짜 잡으면 자 이제 청소하기 시작해야지 하시죠. 이거 아니에요. 찐득이를 예방하려면 찐득이는 닭을 빼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왜? 찐득이는 닭이 없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도망갑니다. 어느 곳으로? 자, 닭을 뺐을 때 내 농장이 여러분들은 우리 찐득이가 어디가 숨어 있을까를 보려면 뭐냐면 내 농장이 제일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 어딜까? 그러면 거기를 닭을 빼보면 그 다음에 우리 소독 대충 치잖아요. 소독약이 찐득이를 못 죽여요. 그죠? 춘나를 못 죽이는 약을 확 쳤어요. 찐득이는 어떤 걸 느끼죠? 위협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살아야지 하면서 습하고 구석진 곳으로 싹 도망간다. 또 와서 이미 피를 빨고 도망갔으면 몰랐죠? 알을 알아. 그러면 그 알이 문제는 뭐냐면 그 알이 언제 부활할까요? 언제 부활할까요? 반대로 온도가 늦게 떨어지는데 반대로 온도가 늦게 올라요. 그러면 4월 말 5월 달에 갑자기 찐득이 없던 농장에 갑자기 찐득이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외부에서 묻어왔다? 개뿔. 묻어온 게 아니라 거기 구석에 있던 놈이 온도가 이제 올라가서 그때 부활을 해서 다시 찐득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어떻게 해야 돼요? 찐득이를 빨리 물리치려면 닭이 빼자마자 온기가 있을 때 차라리 소독할 때는 온도를 닭이 있을 때 온도를 맞춰주고 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디를 보냐? 직접 확인하는 게 현미경 모니터링법이에요. 보시면 충난이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료. 찐득이가 싫어하는 사료 만들 수 있는 물질들 많아요. 근데 왜 사료사나 큰 농장에서 이걸 사용을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부분이 결국 뭐냐? 생산성으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동물복지요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차별화된 계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란이 내가 명품 계란으로 받고 싶으면 차별화된 걸 뭔가를 해야 돼요. 자연실록은 뭐라 했냐면 자연실록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닭이 먼저 웰빙했습니다. 지리산 근처, 지리산 돌구산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마늘과 호요씨를 먹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명품을 하려면 대명분적으로 맞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료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료를 먹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성 비타민 E, A 이런 얘기는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종합방제법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다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여기는 찐득이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RPM인 거예요. 이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일단 뭐냐면 기본적으로 충난을 제거하고 AI나 어차피 소독을 하시는데 이거 있어요. 에이, 충난 제거제를 여러분한테 따로 쓰시라는 것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오늘 저 말하는 거 추가 비용 안 들어요. 소독하시잖아요. 자, 우리 양계는 뭐 때문에 소독하죠? AI 막아야죠. 그죠? AI 관련된 소독하셔야 되고, 우리 이야기는 그 소독제가 찐득이를 잡을 수 있는, 충난을 제거할 수 있는 소독제면 어느 거 쓰시겠어요? 어떤 건 그냥 암모늄, 우리가 사급 암모늄이라 해서 바이러스만 잡아요. 근데 혹시 모르는 충난까지 잡을 수 있는 똑같은 소독제예요. 어떤 거 쓰시겠어요? 당연히 그쵸?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있어요. 그거를 관나거나 뭐 정부 요구하세요. 그걸 달라고. 쓸데없는 괜히 뭐 이상한 소독약 주지 말고 그걸 달라고 하세요. 그건 우리 양계가 하는 분의 특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지뢰. 제발 시리카 그냥 여러분들이 사서 대충 뿌리면 안 돼요. 시리카 지뢰 만드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래서 전문 시공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해요. 저희가 이런 개발하면서 우리 팜시큐하고 저희가 같이 합친 이유가 뭐냐면 팜시큐는 그런 장비와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랬어요. 방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과 장비와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니까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최소한 큰 농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체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부분하고 이 모니터링 부분 배우세요. 모니터링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관계팀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순환 제거 제일 궁금하시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알이 있어요. 자, 극성수기에는 보이는 성충 부분이 요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 성충 몇 마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요, 현미경 모니터를 보면 알이 더 많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살충제, 대체제 아무리 쳐봐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죽이려면 하고 우리가 얘를 죽이려고 초가상판 다 태우는 거예요. 열풍방제법, 뭐 한유 갖고 잘못하면 화재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다음 열풍방제법 아무리 문제는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신계사에 하세요. 신계사에. 최소한 이 농장에 오랫동안 진드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어떤 살충 성분이 발견될 수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안 하셔도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뭐 자체에서 중추들 키우시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중추 사올 때 아니 무슨 산란계에서 폭스림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하면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나한테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 닭차는 폭스림 충난이나 우리 찐득이 충난에 대해서 뗄 수 있는 제재가 있으면 하고 닭을 실어오세요. 와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절대로 이제 이 충난에 대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 없던 것, 특히 내 농장은 이상하게 5월달을 전후로 해서 찐득이가 좀 발견이 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내 농장의 자체 감염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찾으시고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바이오폴리아 충난 제거제. 바이오실트 아마 여러분들 가장 진짜 4단계를 하시는 농장분한테는 우리 비오전을 여기 사는 게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을 아마 드린 건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뢰, 아까 말씀드린 닭 진드기는 이렇게 잘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드기만에 가는, 진드기는 바보같이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숫자를 낮추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찐득이 포인트가 1 내지 2포인트 미만 같으면 반드시 뭐냐면 그 충난 제거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리카 도포를 해놓으면 이게 찐득이에 대한 감염 부분은 거의 99% 저희가 감염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A형 캐리에서 찐득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찐득이는 3포인트 이상 숫자가 늘어나면 찐득이는 그 파스 그 닭을 다 도태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낮추고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했던 한 개씩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하는 요 그래프 우리가 맨날 찐득이 방제나 찐득이 관련돼서 우리 가그마케나 어디서 발표하면 유지하는 우리 방제단 유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충난 제거제가 없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그거를 고집한다고 그러면 바보예요. 지금은 어떻게 실질적인 농장에서 누구라도 잘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도 사실은 우리 파리나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에프킬라나 모기향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집의 구조에 모기향과 에프킬라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충난 제거제나 우리의 지뢰를 만드는 제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골드 방제법이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료 첨가제, 디펜스 사료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따라서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지만 첫 번째 이제는 그 지뢰 특히 충난 제거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50% 이상은 이기고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은 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펜스 사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발 잠이라도 그리고 아까 제일 취약한 게 닭에 있어서는 제일 취약한 게 사실은 불 끄면 우리가 닭은 잡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편안하게 자야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닭의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닭 계란에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 디펜스 사료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 안 듭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디펜스 사료가 어떤 역할이냐? 이게 뭐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찐득이가 싫어하고 닭은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클린 에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가셔서 이거는 꼭 배워보세요. 간단합니다. 휴대용 와이파이 현미경하고 유관인데요. 이렇게 콜럼버스 계란처럼 저희가 와이파이 이거 한 뭐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현미경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충난하고 이런 부분들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3포인트냐? 우리 10년 이상 양계장을 하신 분들은 내 농장에 찐득이가 어디 가면 초기에 잘 발견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저희 관계팀은 농장의 구조나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3포인트 5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뭐냐? 이렇게.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농가분들은 이 2 스코어 이내로 돼 있는 찐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2 스코어 이내로 할 수 있는 농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2와 1 스테이지를 눈으로는 바꿔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야, 이들이 같이 이렇게 찐득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찐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찐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주 3년 동안 아주 진지하게 찐득이 3단계, 4단계, 5단계 돼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렇구나라는 걸 아주 진하게 많은 농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결론, 급파스는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 숫자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2.1, 2.2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골든타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농장에서 혹시 주변에 찐득이가 문제가 된다면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를 현미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약재를 쳤어요. 춘나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춘난 제거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골든타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요 알이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치고 며칠 있다가 또 치고 또 치면 99% 이상 해갖고 몇 달 더 갔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결국은 춘난이 깨어나는 그걸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충제를 몇 번 더 사용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만드는 건 다 그 기간, 이걸 처치하는 기간 동안은 흡혈을 안 합니다. 그럼 흡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알을 안 낳습니다. 그러면 알은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부활을 하면 얘들은 본능적으로 흡혈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알을 낳는 그런 번식 과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닭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닭 주변에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닭진드기 방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저기 계시네 우리 강석선님 조롱논문에 우리 방제 골든타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요거 내일 골든타임 플러스 우리가 저거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리 방제 발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99.9% 정도 우리가 되는데요. 99%와 90%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달 가는 거하고 99.9% 하면 최소한 그 이상 간다고 하는데 사실 필드에 보면 독진개찐이에요. 근데 이 골든타임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난 제거제가 사실은 꼭 필요했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찾고요. 내년에는 올해같이 찐득이 갖고 큰 걱정은 아마 덜 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워주는 대표님한테. 그래서 이 논문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베테랑도 명품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요 같이 해서 우리가 명품을 만드는 부분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데 뭘 더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먼저 앞에 가서 아직도 3단계, 4단계 옛날 방법 고집하고 또 아니 액조트 양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몰랐어요. 사료에 우리가 농약마저 닭한테 먹여서 그거를 쉽게 하려는 그런 농가들을 변화시키려면 저희들이 먼저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서 치고 나가서 남들이 100원, 200원 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생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정당하게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올해 어땠으면 좀 살만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해갖고 계란값 뭐 어쩌고 하고 지금 육지에서는 그 10년 전에 걸린 뭐라고 합니까? 서로 합의하는 거 뭐죠? 센터장님 단합했다고 막 이러고 이런 얘기들을 왜 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공정하게 저희가 정말 잘하는 걸 보여주고 소비자한테 인정받고 간다면 얼마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쟤는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버리자고요. 저희들이 먼저 앞으로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것도 배워갖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농가들도 더 많은 걸 바뀌고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나 자, 진드기 3단계, 4단계 이상 돼. 지금 현재 정부로 돈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정부의 돈을 받고 그 진드기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볼 때 저희들은 좀 많은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명품난
오늘 저걸 받으시면서 이 명품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농가분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명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철 소장님이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발표하신 작품들이 방식의 우수 인증농장에 대해서 인증농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성공하시는 농장 사장님 대표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오시면은 대표님하고 수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판에도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장님? 이걸 내릴까요? 김희슬 기자입니다. 김희슬 기자. 맨날 기사 보면 맨날 김희슬 기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김희슬 기자. 맨날 뉴스 나오면 맨날 김희슬 기자 있더라고요. 이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증서 홍성 산소양계조합 김상호 위 농장은 박증득이 바이오스제 우수 농장으로 인정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한국친환경축산연구소가 오늘 드리는 인증패는 사장님들 농장에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사무실이나 농장 대문 앞에 걸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농장 대표입니다. 네, 예산농장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